안녕하세요. 미래에셋에서 의료기기 산업을 분석하고 있는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상반기 모습을 좀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상반기는 의료기기 영역이 해외, 국내 모두 좋았습니다. 특히 건강관리에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돋보일 정도로 좋은 성과를 보신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세부 영역이 있는데요. 특정 영역이 좋아서 지수가 좋았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영역이 다 좋았다.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았던 가장 큰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실적 개선 기대감인데요. 이제 팬데믹 기간 내내 이제 의료기기 산업을 괴롭혔던 그 만성적인 의료진 부족 현상이 좀 해소될 기미가 보이면서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제 강하게 붙는 그런 모습이 주가가 좋았던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상반기 때 있었던 이슈들을 좀 짚어보면요. 먼저 아무래도 코로나 키트 매출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키트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특히 작년 1분기가 어떻게 보면 역대 그 코로나 매출이 나왔었던 분기 중에서 가장 높았었던 분기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대비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올해 안 좋았던 부분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코로나 키트 매출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코로나가 아닌 다른 분야에 있는 진단 사업부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의료진 공급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기기가 다소 부진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의료기기를 활용할 그 의료진들이 부족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최근에 보면 이 의료진 부족 이슈가 굉장히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의료진 부족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이제 병원들의 운영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진이 부족을 했었을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뭐냐면 결국 이제 이 부족한 의료진을 어떻게든 해소하면서 가야 됐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더 높은 인건비를 주고 부족한 의료진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데 실제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미국 병원들의 영업이익률을 통계를 낸 건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미국의 병원들이 2022년에는 내내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진 부족 이슈가 좀 빠르게 정상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의 이제 14개월 만에 미국 병원들의 영업이익률이 BEP를 달성한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세가 좀 뚜렷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의료기기 섹터의 주가 퍼포먼스를 이끄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의료기기, 특히 국내 의료기기에서 M&A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제 많이 화두가 됐었던 업체죠.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 기업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약 2.9조 원의 MBK와 UCK 이 컨소시엄이 이제 사모펀드를 결성하여서 오스테 임플란트를 M&A 하는 이벤트가 일어났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뭐 올림푸스라는 글로벌 기업이 이제 국내 태용 메디컬 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고, 전망 자료를 발간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또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이제 국내에 이제 인슐린 패치라고 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이오플로우라는 기업을 또 글로벌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회사인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인수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의료기기 업종의 M&A가 굉장히 뜨거웠던 또 상반기였음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치과와 미용인데 특히 국내 치과와 미용기기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을 정도로 글로벌 대비해서 좀 굉장히 차별화된 주가를 기록했던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 디지털 헬스 영역도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인데, 디지털 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부 영역별로 좀 온도차가 있었다. 그리고 좀 지역별로도 좀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일단 국내와 글로벌 간의 온도차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데,
이 의료 AI, 특히 국내 의료 AI 관련된 업체들의 주목이 굉장히 좀 많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루닛이라고 하는 업체는 촬영 날짜 기준으로 1조 원이,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해외 쪽에서는 또 글로벌 디지털 치료기라고 하는 이 영역을 이끌고 있는 페어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또 파산 신청을 하는 또 안타까운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좀 볼 수 있겠고, 원격 의료 측면에서도 좀 재밌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그런 테마를 살펴보면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영역인데요. 이를 이제 해피드러그라는 형태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격 의료에서도 이제 해피드러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그런 업체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를 선도하는 기업이 힘스앤헐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탈모나 혹은 뭐 남성 성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면으로 진료하기 좀 꺼려지는 이제 그런 진료들에 집중해서 그런 진료들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좀 이렇게 건기식이나 화장품을 같이 결합하는 형태를 가져갑니다. 뭐 예를 들면 탈모약을 처방하면서 탈모 관련된 샴푸를 같이 판다든지, 아니면 성기능 장애 의약품을 이제 판매를 하면서 뭐 비타민을 같이 판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객 수도 늘리고 객단가도 늘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해피드러그라고 하는 품목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데, 의료기기, 특히 원격 의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반기 때 일어났던 이슈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그렇다고 하면 하반기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지 글로벌과 국내 전략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영역인데요. 첫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은 결국 의료진 부족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단연 정책 수혜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보면 당뇨나 혹은 암과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웨어러블 형태의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들이 사용층이 좀 넓어지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 쪽에서는 최근 바이든 정부가 문샷 프로젝트라고 해서 치료율을 더 높이려고 하는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이제 암 검진에 대한 좀 수혜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암 진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수혜주를 찾는 것도 좋은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전히 지금 금리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뭐 환율 이런 매크로 이슈가 좀 여전히 시장의 비우호적, 그리고 기업의 비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마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마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적자 기업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쪽에서는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산업이죠. 중요한 세부 시장인 치과와 진단, 그리고 미용,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치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중국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덴티스트리입니다. 일단 작년부터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포인트가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 VBP라고 하는 정책이 시행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VBP 정책이 올해 4월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출 물량도 이에 연동해서 좀 변화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관련된 VBP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품목적으로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그러니까 치과 산업에서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장비에 해당합니다. 이 항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역시 이런 디지털 덴티스트리 장비를 취급하는 업체들을 주목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미용입니다. 미용 같은 경우에는 미주 시장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주 시장은
크게 북미와 남미 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수출 지역이고요. 사실 이 두 개 시장만 합치더라도 현재 미용기기 수출량의 그 2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수출 물량이 큰 시장이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제 로우에서 미드엔드, 그러니까 중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최근에 수출세가 급등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 미주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진단 산업입니다. 이제 체외 진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 큰 산업이기도 한데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매출이 줄어든다고 하는 포인트에서 살펴보면 사실 작년 1분기가 코로나 매출이 가장 컸었던 분기입니다. 그런데 작년 2분기부터 코로나 매출이 1분기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줄어들기 시작을 했었던 분기고요. 그러니까 이를 바꿔서 얘기하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지난 분기에 대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이제부터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가운데 최근에 기업들이 이제 비용 통제를 하고 있어요. 재고 자산도, 코로나 관련된 재고 자산도 이제 상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비용들을 이제 상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 비용, 그래서 우리가 조정 에비타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이 개념으로 보면 하반기부터는 점차 코로나 이전의 조정 에비타 마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코로나 매출이 줄어듦에 따라서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진단 기업들이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이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링크로 지금 저희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